70세가 되어도 30대처럼 건강하게 살 수 있는 사람들의 비밀을 알고 계십니까? 저는 60년간 수많은 환자를 진료하며 발견한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똑같은 나이인데도 어떤 분은 지팡이 없이는 걸을 수도 없고 어떤 분은 마라톤을 완주합니다. 그 차이는 바로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되는 작은 습관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나이 들면서 몸이 아픈 건 당연하다고 체념하고 계시지 않나요? 무릎이 시큰거리고 허리가 뻣뻣하고 기억력이 예전 같지 않다며 이제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포기하고 계시나요? 저는 이런 분들을 만날 때마다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노화 증상은 예방할 수 있고 심지어 되돌릴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만난 김순자 할머니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75세인 김 할머니는 처음 저희 병원에 오셨을 때 혼자서는 일어나기도 힘들어 하셨습니다. 무릎 관절염이 심해서 계단을 오르내리는 것도 고통스러워 하셨고 기억력도 많이 떨어져서 방금 한 말을 다시 물어보시는 일이 잦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알려드린 방법들을 꾸준히 실천하신 결과 6개월 후에는 혼자서 산책을 다니시고 1년 후에는 손자와 함께 등산까지 다니시게 되었습니다. 무엇이 김 할머니를 이렇게 변화시켰을까요? 특별한 비싼 치료나 수술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매일 5분씩 투자하는 간단한 관리법이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도 김 할머니처럼 건강한 노후를 맞이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알게 될 것입니다. 만약 지금까지 건강관리를 소홀히 했다고 해서 걱정하지 마세요. 늦지 않았습니다. 60대든 70대든 심지어 80대라도 지금부터 시작하면 분명히 달라집니다. 제가 60년간의 임상 경험과 최신 의학 연구를 바탕으로 검증된 방법들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잠깐, 여러분은 지금 어떤 증상을 겪고 계신가요? 아침에 일어날 때 온몸이 뻣뻣하고 계단을 오를 때 숨이 차고 물건을 어디에 두었는지 자꾸 까먹는다면 이 영상은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지금 당장 구독 버튼을 누르시고 좋아요도 눌러주세요. 건강한 노후를 원하는 분들께 이 정보가 꼭 전해질 수 있도록 말입니다. 먼저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한 부위부터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바로 무릎입니다. 무릎은 우리가 평생 사용하는 관절 중에서도 가장 많은 무게를 견뎌내는 부위입니다. 하루에 몇천 번씩 구부렸다 펴면서 우리의 모든 활동을 가능하게 해주는 고마운 존재이지만 동시에 가장 빨리 닿는 부위이기도 합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가장 많이 듣는 말이 무엇인지 아세요? 선생님, 무릎이 너무 아픈데 나이 때문인가요? 하는 질문입니다. 하지만 정말로 나이 때문일까요? 제가 만난 환자들 중에는 80세인데도 무릎이 전혀 아프지 않은 분들이 있고 반대로 50대인데도 인공관절 수술을 받아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차이는 바로 무릎 관리를 어떻게 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무릎 건강의 핵심은 연골입니다. 연골은 뼈와 뼈 사이의 쿠션 역할을 하는데 한번 손상되면 다시 재생되지 않는다는 것이 기존의 의학 상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연구에 따르면 올바른 방법으로 관리하면 연골의 재생을 도울 수 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가장 효과적인 무릎 관리법은 바로 근력 강화입니다. 무릎 주변의 근육, 특히 대퇴사두근이 강해야 무릎에 가해지는 충격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의자에 앉아서 다리를 쭉 뻗었다가 천천히 내리는 동작을 하루에 20회씩 아침 저녁으로 해보세요. 처음에는 힘들 수 있지만 일주일만 꾸준히 하시면 무릎이 한결 가벼워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또한 무릎에 좋은 음식을 섭취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연골 구성 성분인 콜라겐과 글루코사민이 풍부한 닭발, 족발, 생선 등을 꾸준히 드시고 염증을 줄여주는 오메가3가 많은 등푸른 생선도 일주일에 2-3회는 드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허리입니다. 허리는 우리 몸의 중심축 역할을 하면서 상체와 하체를 연결하는 핵심 부위입니다. 하지만 현대인들의 생활 습관으로 인해 허리 건강이 점점 악화되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앉아서 생활하고 구부정한 자세를 유지하면서 허리에 무리가 가해지기 때문입니다. 제가 만난 박철수 어르신은 65세에 허리 디스크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젊었을 때부터 사무직에 종사하시면서 하루 종일 책상에 앉아있는 생활을 해오셨는데 나이가 들면서 허리 통증이 점점 심해졌습니다. 처음에는 진통제로 버티셨지만
결국 일상생활이 힘들 정도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알려드린 허리 강화 운동을 꾸준히 하신 결과 6개월 만에 통증이 크게 줄어들었고 지금은 약물 없이도 일상생활을 무리 없이 하고 계십니다. 허리 건강의 핵심은 코어 근육 강화입니다. 코어 근육은 우리 몸의 중심을 잡아주는 근육들로 이 근육들이 약해지면 허리에 모든 부담이 집중됩니다. 가장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인 운동은 플랭크입니다. 바닥에 엎드려서 팔꿈치와 발끝으로 몸을 지탱하는 자세를 30초간 유지하는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처음에는 10초도 힘들 수 있지만 점진적으로 시간을 늘려가면 허리를 튼튼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또한 허리에 좋은 자세를 유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앉을 때는 등받이에 허리를 붙이고 발은 바닥에 평평하게 놓으세요. 30분마다 한 번씩은 일어나서 허리를 펴고 가벼운 스트레칭을 해주시면 허리 근육의 긴장을 풀어줄 수 있습니다. 이제 어깨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어깨는 우리 몸에서 가장 많이 움직이는 관절입니다. 팔을 들고 돌리고 뻗는 모든 동작이 어깨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어깨 근육과 인대가 약해지고 관절의 가동 범위가 줄어들면서 일상생활에 불편을 겪게 됩니다. 특히 50견이라고 불리는 유착성 관절 낭염은 50대 이후에 흔히 발생하는 질환입니다. 어깨가 얼어붙은 것처럼 움직이지 않아서 옷을 입고 벗기도 힘들고 머리를 감거나 등을 긁는 것도 어려워집니다. 많은 분들이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좋아진다고 생각하시지만 방치하면 관절이 굳어져서 평생 불편함을 겪을 수 있습니다. 제가 치료한 이영희 할머니는 58세에 50견 증상이 시작되셨습니다. 처음에는 어깨가 조금 뻣뻣한 정도였는데 점점 심해져서 팔을 어깨 높이까지도 올리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밤에는 통증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제가 알려드린 어깨 운동을 매일 꾸준히 하신 결과 3개월 만에 통증이 크게 줄어들었고 6개월 후에는 팔을 머리 위까지 올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깨 건강을 위한 가장 중요한 운동은 관절 가동 범위 운동입니다. 벽에 손을 대고 천천히 위로 올리는 벽, 타기 운동, 막대기를 양손으로 잡고 위아래로 움직이는 운동 등을 하루에 10분씩 해보세요. 처음에는 아프더라도 참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꾸준히 하시면 점차 관절의 움직임이 좋아집니다. 또한 어깨 근육을 강화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가벼운 아령이나 물병을 이용해서 팔을 앞뒤 좌우로 천천히 움직이는 운동을 해보세요. 무리하지 말고 자신의 체력에 맞게 점진적으로 늘려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우리의 뇌 건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가장 두려워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치매입니다. 기억력이 떨어지고 판단력이 흐려지면서 결국 가족들에게 부담이 될까봐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치매는 예방할 수 있고 초기 단계라면 진행을 늦출 수도 있습니다. 뇌 건강의 핵심은 지속적인 자극과 활동입니다. 뇌는 사용하지 않으면 퇴화하는 특성이 있어서 끊임없이 새로운 정보를 학습하고 처리해야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독서, 퍼즐, 새로운 언어 배우기, 악기 연주 등이 모두 뇌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제가 만난 정관수 어르신은 72세에 경도인지장애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단순한 계산도 힘들어 하시고 며칠 전 일도 기억하지 못하셨습니다. 가족들은 치매로 진행될까봐 매우 걱정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어르신께 매일 일기 쓰기, 신문 읽고 요약하기, 간단한 수학 문제 풀기 등을 권했습니다. 처음에는 힘들어 하셨지만 가족들의 도움으로 꾸준히 하신 결과 6개월 후 인지기능 검사에서 상당한 개선을 보이셨습니다. 뇌 건강을 위해서는 규칙적인 운동도 중요합니다. 유산소 운동을 하면 뇌로 가는 혈류량이 증가하고 뇌세포의 생성도 촉진됩니다. 하루 30분 정도의 빠른 걷기만으로도 충분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충분한 수면과 스트레스 관리도 뇌 건강에 필수적입니다. 수면 중에 뇌에 쌓인 노폐물이 제거되고 기억이 정리됩니다. 하루 7-8시간의 규칙적인 수면을 취하시고 명상이나 요가 같은 방법으로 스트레스를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심장 건강 또한 노후에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심장은 우리 몸의 펌프 역할을 하면서 전신에 혈액을 공급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혈관이 좁아지고 딱딱해지면서 심장에 부담이 가해집니다.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등이 있으면 심장 질환의 위험이 더욱 높아집니다. 심장 건강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규칙적인 운동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갑자기 강한 운동을 하면 오히려 심장에 무리가 갈 수 있습니다. 자신의 체력에 맞는 강도로 점진적으로 늘려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걷기부터 시작해서 조깅, 수영, 자전거 타기 등의 유산소 운동을 일주일에 3-4회 한 번에 30분 정도 하시면 됩니다. 식단 관리도 심장 건강에 중요합니다. 포화지방과 트랜스지방은 피하시고 오메가3과 풍부한 생선, 견과류, 채소와 과일을 충분히 드세요. 특히 나트륨 섭취를 줄이는 것이 중요한데 하루 5g 이하로 제한하시기 바랍니다. 폐 건강도 간과할 수 없습니다. 폐는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산소를 공급하고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중요한 기관입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폐활량이 줄어들고 폐포의 탄력성이 떨어지면서 호흡이 점점 힘들어집니다. 폐 건강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금연이 중요합니다. 담배는 폐암뿐만 아니라 만성 폐쇄성 폐질환의 주요 원인입니다. 이미 담배를 끊으신 분들도 간접 흡연을 피하시고 미세먼지가 많은 날에는 외출을 자제하시기 바랍니다. 호흡 운동도 폐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복식 호흡을 연습해 보세요. 손을 배에 올리고 코로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면서 배가 나오도록 하고 입으로 천천히 숨을 내쉬면서 배가 들어가도록 합니다. 하루에 5-10분씩 꾸준히 하시면 폐활량 증가에 도움이 됩니다. 근육과 뼈 건강도 노후에 매우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근육량이 줄어들고 뼈가 약해지면서 낙상의 위험이 높아집니다. 낙상은 노인분들에게 매우 위험한데 골절이 되면 회복이 어렵고 합병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근육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근력 운동이 필수입니다. 아령이나 밴드를 이용한 운동, 계단 오르기, 스쿼트 등을 일주일에 2-3회 정도 하시면 됩니다. 처음에는 가벼운 강도로 시작해서 점차 늘려가시기 바랍니다. 뼈 건강을 위해서는 칼슘과 비타민 D 섭취가 중요합니다. 우유, 치즈, 멸치, 두부 등 칼슘이 풍부한 음식을 드시고 햇볕을 쬐면서 비타민 D를 합성하시기 바랍니다. 하루 10-15분 정도의 일광욕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소화기 건강도 노후의 삶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나이가 들면서 소화 기능이 떨어지고 변비나 소화 불량을 겪는 분들이 많아집니다. 또한 위암, 대장암 등의 소화기 암 발생률도 높아집니다. 소화기 건강을 위해서는 규칙적인 식사와 균형 잡힌 영양 섭취가 중요합니다. 하루 3끼를 정해진 시간에 드시고 천천히 꼭꼭 씹어서 드세요. 섬유질이 풍부한 채소와 과일을 충분히 드시고 발효식품인 김치, 요구르트 등도 장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정기적인 건강검진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많은 질환들이 초기에는 증상이 없어서 늦게 발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1년에 한 번씩은 종합건강검진을 받으시고 필요에 따라 추가 검사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특히 암검진은 매우 중요합니다. 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등은 국가에서 무료로 검진을 제공하니까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조기에 발견하면 완치율이 높아집니다.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등의 수치도 정기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수치들이 정상 범위를 벗어나면 심뇌혈관 질환의 위험이 높아집니다. 약물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의사의 지시에 따라 꾸준히 복용하시기 바랍니다. 정신 건강도 노후에 매우 중요합니다. 은퇴, 배우자나 친구의 사망,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인해 우울증이나 불안장애를 겪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정신건강 문제는 치료가 가능하고 예방도 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정신건강에 매우 중요합니다. 가족, 친구들과 자주 만나고 지역 사회 활동에도 참여해 보세요. 취미 활동이나 자원봉사도 좋은 방법입니다. 만약 2주 이상 우울한 기분이 지속되거나 잠을 이루지 못하거나 식욕이 없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정신건강도 몸의 건강만큼 중요하고 부끄러워할 일이 아닙니다. 이제 실제로 이 모든 내용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하루 일과를 어떻게 구성하면 좋을지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가장 먼저 할 일은 스트레칭입니다. 침대에서 간단한 목과 어깨 돌리기, 다리 뻗기 등을 5분 정도 해주세요.
그 다음 세수와 양치를 하면서 거울을 보고 오늘도 건강하게 보내겠다는 다짐을 해보세요. 아침 식사는 꼭 거르지 마시고 단백질과 탄수화물, 비타민이 골고루 들어간 음식으로 드세요. 식사 후에는 15-30분 정도 가벼운 산책을 해보세요. 아침 햇살을 받으면서 걷는 것만으로도 하루를 활기차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오전에는 집안일이나 취미 활동을 하시되 일시간마다 한 번씩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몸을 움직여 주세요. 점심 식사 후에는 20-30분 정도 낮잠을 자는 것도 좋습니다. 너무 오래 자면 밤잠에 방해가 되니까 30분을 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오후에는 좀 더 활동적인 운동을 해보세요. 근력 운동이나 유산소 운동을 30분 정도 하시면 됩니다. 처음에는 10분부터 시작해서 점차 늘려가시기 바랍니다. 저녁 식사는 오후 7시 이전에 드시고 취침 3시간 전에는 음식 섭취를 피하세요. 저녁 시간에는 가족들과 대화를 나누거나 독서를 하거나 가벼운 스트레칭으로 하루를 마무리하세요. 잠자리에 들기 전에는 하루를 돌아보면서 감사한 일들을 생각해 보세요. 긍정적인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면 숙면에 도움이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한 번에 다 실천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한 번에 하나씩 시작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5분 스트레칭부터, 내일은 15분 산책 추가, 모레는 근력 운동까지 이런 식으로 점차 늘려가시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하루 이틀 빼먹는다고 해서 포기하지 마시고 다시 시작하시면 됩니다. 작은 변화라도 꾸준히 하면 1년 후에는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예방이 치료보다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병이 생긴 후에 치료하는 것보다 미리 예방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고 경제적입니다. 지금 당장 시작하세요. 60대든 70대든 80대든 늦지 않았습니다. 건강한 노후는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부터의 노력과 관리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김순자 할머니, 박철수 어르신, 이영희 할머니처럼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를 보내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주변의 어르신들께도 꼭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누군가의 건강한 노후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댓글로도 여러분의 건강관리 경험을 나눠주시면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감사합니다.